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매년 요 시점이 되면 우리 이제 일반 사회 공부 설명회라고 할까요? 뭐 사전에 여러분 좀 정보를 가지세요 하는 의미로 이런 모임을 하게 되는데 반갑습니다. 근데 대개 이 모임에 안 오시죠? 바쁜데 뭐. 그리고 대개 이제 이렇게 학원마다 찍어 놓으면 들어가서 이제 보시고 참고하시게 되는데, 근데 요거 와서 직접 와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다 복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적극적이라는 거지 뭐. 그죠?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학원뿐 아니라 이왕 다니시는 거니까 지금 그 일반 사회 제대로 시스템 갖춰서 하는 데가 한 군데 더 있죠. 거기도 한번 가보시고 그래서 비교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 선배들한테도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지금 감기에 살짝 와가지고 기침이 혹시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평상시에는 튼튼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처음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는데, 뭐 공부 안 하려면 시작하지 마라 이거야. 그죠? 공부 안 하려면 하지 마라. 특히 언제 공부해야 돼요? 예, 시험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처음이건 두 번 해가지고 재수, 초수까지 하시는 분들이 시험을 보죠. 시험을 보고 또 2차까지 열심히 하고 최종 결과 나오게 되면 이제 실망도 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시험하면 6개월을 날려요, 그냥. 이게 여러분 선배들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저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 집에서 보시면 이게 내가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저는 이제 공무원도 강의하거든요. 공무원 시험은 8월이에요. 우리 시험은 12월이죠. 근데 이제 다 안타깝게, 그죠? 커트라인이 문제가 됐다든지 그래서 잘 안 되는 분들이 실수했다고 생각해요. 요 한 문제만 맞았으면 되는데.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 점수가 많이 차이 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거론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한 문제에 내가, 그죠? 기입형 문제 2점짜리 답을 못해서 실수했다. 이분들이 이제 마음이 몹시 상하게 되죠. 속상해서 마음을 못 잡고. 그다음에 주변의 시선도 그렇고 제일 어려운 게 부모님이죠. 내가 여러분하고 딱 똑같은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 가만히 보면 뭔가 아빠, 엄마, 나 이거 할 거야. 그래, 뭐 열심히 이제 하죠. 근데 결과가 좋으면 좋은데 어때요? 결과가 안 좋으면 크게 낙담을 하고 그 주저앉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6개월을 가더라고요. 1월, 2월 실수했는데 뭐 3, 4월 되면 봄 되면 해야 되지. 5, 6월 되면 이제 뭘 해야 되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7, 8월 달에 뭐요? 문제 풀러 와요. 그리고 9월, 10월 달 이제 문제풀이 아까 우리 조 교수님이 말씀하신 최종 문제풀이 강의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공부한 1년 동안, 과거 1년 동안 공부한 것이 푹 무르익어서 숙성이 돼서 거기서 꽃이 피어나고 있을까요? 그냥 전부 제로로 수렴했다고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초수, 재수 지난번에 했던 분들, 이제 올해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그런 일 없죠. 그분들은 무조건 1월 1일 날 선동번개가 치고 눈이 쏟아져서 길이 막혔다 하더라도 1월 1일부터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초수다, 재수해서 내가 어렵다. 그럼 여러분 무조건 1, 2월 강의를 들어라 이거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해 보면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실수가 아니에요. 내가 늘 하는 얘기가 긴장해야 돼. 한 번 또 실수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얘기하다 보면 우리들이 실수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 기입형 문제 하나, 서술형 문제 하나, 서술해서 하나 실수했어요. 이것만 보이죠? 이것만 보여. 근데 문제는 내가 뭔지 모르고 긴가민가 하고 이렇게 이제 넘어간 것들이 빙산의 일각이. 우리가 빙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돼? 이게 10분의 1이고 숨어 있는 게 10분의 9예요. 그럼 실수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열,
그 중에 하나가 표면에 드러나서 내가 실수한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시험 문제 안 났으니까 몰라요. 그럼 봐봐. 다른 시험 문제가 이제 얘는 사라지고 여기서 하나가 나오면 또 실수했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한다고 이제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논리적이지가 않다 이거야. 공부를 하는데 무조건 열심히만 해요. 축구 선수가 지난번 박항서 우리 감독님이 1년 4개월 만에 우승을 했는데 그 열심히만 했을까요? 아니, 세상에 열심히 안 하는 축구팀이 어디 있고 열심히 안 하는 수험생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접근해라. 처음 하는 분들은 우선 1, 2월, 3, 4월에 내가 공부해야 할, 그래서 시험을 봐야 될 전체 5과목의 전모를 파악을 하고, 완벽이란 말 쓰겠습니다. 완벽하게 정리해라 이거야.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1, 2, 3, 4월에 이게 끝났다면 그 다음엔 여러분 보람이야. 그 다음에 문제 풀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실력이 그 뭔가 종합돼가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지금 작년에 시험 보고해서 재수라고 하는 분들은 이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보세요. 시험이 안 된 분이 절대적으로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진 거 아니죠. 바로 이 문제란 말이야.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와서 이게 실수가 아니었다면 합격했을 텐데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다른 친구들은 다 누구나 10분의 9를 갖고 있는데 아는 게 나왔고 얘는 내가 다루지 않던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죠? 이거를 제로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 안단 말이에요. 초수나 재수는 작년에 이론 정리 한번 했고 시험 봐서 내가 이번에 전모를 한번 들여다봤단 말이죠. 그럼 공부하기 정말 쉽죠. 그렇지? 과목별로 어디 부분에서 뭐가 내가 미흡했는데 거기서 나왔다. 응? 아니면 야 이거는 내가 공부 안 했던 부분인데 미심 적었다고 생각 나왔는데 맞췄다. 운이 좋았다. 그 줄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검증을 해야 돼. 지금 12월 1일 날 시험 봤나요 우리? 한 달 지났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가 여러분에게 엄중 말씀드립니다. 우리들한테 와서 공부했던 분들 포함해서 한 달 동안 분석도 안 하고, 그렇죠? 그냥 2차 한다고 왔다 갔다가 몰려댕기고 다 될 걸로 알고, 그건 뭐야? 분석을 하란 말이죠. 물론 이제 2차를 준비하시면서 잘 되면 얼마나 좋아. 정말 나 이번에 걱정 없다.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요거를 분석을 해봐야 돼요. 어디에 취약한 점이 있었냐. 그래서 1, 2월달, 3, 4월달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해라. 작년에 우리가 안 되는 것은 뭐 양심적으로 생각해보면 2% 부족했다고요? 본인 용서해도 되나요? 누가 용서해줘요? 시험은 점수 커트라인으로 용서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아빠 같은 심정으로 본다고요. 우리 애들이 저짓하고 있으면 우리 이제 선생님들끼리 가끔 이제 하는 얘기죠. 그냥 쫓아가서 한 대 후려 가지고 싶다 이거야. 아니 왜 수업한 걸 복습 안 하고 왜 모르는 거를 진도는 나가는데 진도가 많이 나가요. 8주잖아요. 1월 8주에 과목들이 경작 8분의 1로 나가는데 왜 좀 적개심을 가지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작년에 떨어졌는데 적개심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은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뭐가 나온다는 거야?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야? 이건 난 뭐 때문에 도대체 떨어진 거야? 이거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 요새 너무 어렵죠. 도대체 비전이 안 보여. 밝은 구석이 없다. 내년 더 어렵다 그러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려운 과정에서 선택을 했어요. 나의 진로는 선생님이다. 미친 듯이 해야죠. 미친 듯이 해야 돼요. 안 하려면 하지 마라. 미친 듯이 안 하려면 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제 공무원 하면서 가르치면서 내가 아주 좌절인데 100명이 시험을 보면은 시험장에 70명이 나타나. 70명이 나타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 몇 명이 과락할 것 같습니까? 과락. 이제 7급이 그전 영어가 있었거든요. 그 영어가 있을 때는 75%가 과락이었어요. 75%. 상상 가능합니까? 지금 영어가 빠지니까 70%, 69대 후반대. 그러면 60이라고 하자고. 60이라고 해도 70명 중에서 60%를 빼면 42명이 날라가. 그럼 몇 명이 남아요? 그럼 100명이 원서내에서 실제로 과락면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28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통계학이나 뭐 상식으로 고등학교 때 배운 거 보면은 물론 점수 분포가 정기 분포하는 건 아니겠지만 1, 2 표준 편차 쭉 해서 3표준 편차만 하면 60%가 날아갑니다. 그럼 28명, 30명이라고 하고 60%면 얼마가 돼요? 18명입니다. 그럼 30명에 18, 그럼 나머지 12명이죠? 그럼 이쪽에 6명 있을 거고 이쪽에 6명 있을 거 아닙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거예요. 그럼 봐봐. 이분들은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죠. 이게 평균의 오류예요. 내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전국 모의고사 평균 점수 나왔다. 흐뭇해요? 응시자 평균 점수를 받아서 흐뭇합니까? 이건 합격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럼 이거 빼고 쫙 빼고 나면 실제 나와의 경쟁 상태가 되고 합격생이 나오는 것은 6명 중에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주위에 시험에 합격하신 또 중고등학교 때부터 공부 잘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 어때요? 농담은 삼아 내가 하는 말이 걔들 또라이야. 그렇죠?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도 이제 얼마 전에 막년에 한 모임을 했는데 또라이들이 몇 놈이 있었어요. 그 놈들은 시험 때 봐야 되면 머리를 밀어. 백구를 치고 나타나고 시험 때가 되면 말도 시키지 마 나. 그 뒤에 톱으로 들어갔어. 또 한 놈 연세대 가지고 회계사를 하고 박지훈이는 그냥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모질게 공부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죠. 이게 자격증 시험이에요. 그래서 딴 거 드릴 말씀 없어.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1, 2, 3, 4월에 목숨 걸고 해야 돼요. 4개월 안에 이론, 우리 몇 개 과목이에요? 법,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학. 6과목이죠.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한다 이거예요. 못해요? 4개월 동안에? 초수하시는 분들 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해야 돼요. 만약에 그 4개월 동안 내가 이게 전략이 안 나온다. 그럼 잠자는 시간 줄여야죠. 그래야 3, 4월까지 이론이 끝나야 그 다음에 5, 6, 7, 8 문제도 보고 전체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서 관리할 수 있게 되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초수, 재수 분들은 어떻게 됐다고? 이걸 처절하게 곱씹어봐라 이거예요. 그 4달 동안에. 그래서 내가 작년에 여기서 했어요. 내가 열심히 했다면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학원에서 공부한 친구들 보면 진짜 열심히 해. 그런데 마지막 모의고사 받아보고 그러면 늘 평균 점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 내가 너무 무겁게 하죠. 무거워야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1년 안에 끝장 봐야 할 일과 한 5년 있다가 끝장 봐도 되는 일이 구분돼 있어요. 지금 끝장 봐야 돼요. 끝장 안 보고 해야 되냐 한 번 더 하지 뭐. 그 기회비용이 너무 커. 그리고 우리 이제 시험 공부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1, 2, 3, 4를 공부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 한 5월쯤 나타나가지고 그냥 올해는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경험 삼아. 그럼 나는 가라 그래요. 그 올해는 그러면 안 돼.
이론부터 집에 가서 2달 동안 다 듣고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문제풀이만 설렁설렁 해가지고 뭘 돼. 그래서 제가 좀 무겁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뭐냐? 이때를 잘 보내자. 그리고 특히 이제 재수하시는 분들은, 한번 봤던 경험 있던 분들은 경험 있고 하니까 얼마나 잘 파악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한테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분석행위 하십시오. 분석행위 뭐지?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자료는 다 불태워라 이거야. 자료 버려야 돼요. 책 새로 사십시오. 근데 점법 교재 같은 우리 기본서는 아마 그 밑줄 뭐 그렇게 많이 안 썼을 테니까. 근데 거기다가 막 밑줄 쳐놓고 했다면 그것도 새로 사. 그래야 참신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들여다보겠죠. 모든 자료, 그 다음에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모의고사 보고 했던 것들 싹 다 버려라. 뭐만 갖고? 기본서하고 기출문제 이 2개 자료만 들고 시작하셔야 돼요. 예? 이거 문제가 뭐냐면 내가 1년 동안 공부했던 자료, 심지어 2년 동안 자료 쌓아놓고 나 요 부분만 보면 돼.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를 다시 해야 돼. 분석행위 오늘 당장 가서 한번 해봐요. 재수했던 분들은. 자, 동영상 들으신 분들은 혹시 나하고 구면인 분들은 어른 말을 들어봐봐.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새로운 자료에 대해서 호기심도 갖게 되고 좀 더 열심히 정리하게 되고 한단 말이에요. 맨날 자료 써놓고 여기 뒤져봐. 이건 내가 아는 거고, 이건 요 부분 내가 몰랐고, 그거 안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볼 때 이상하게 여학생들은 잘해. 근데 남학생들이 자기 공부하는, 그렇죠, 다이어리를 안 만들어. 공부 다이어리를 만들어라. 내가 매일매일 뭐 했다는 걸 기록해라 이거예요. 그렇죠. 1월달부터 우리가 이제 개강해서 수업하게 되면 큼직한 게 좋아요. 그래서 양쪽 페이지 쓸 수 있는 거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자기 감상을 하라는 게 아니야. 오늘 박준희는 후졌어. 뭐 이런 거 쓰라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수업 정안에 무슨 수업을 했는데 이게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더 봐야 할 것 같다. 아니면 요게 이해가 안 간다. 기록해 놓으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어떻게 돼?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일찍 자요. 새벽 2, 3시까지 제발 그때까지 머물면서 엄한 짓들 하지 말고 딱 12시에 그렇죠? 요거 다이어리 확인하고 나 내일 일어나서 요거 해야 되겠다. 오늘 요게 문제다. 일찍 자. 그리고 6시, 7시에 일찍 일어나시라 이거지. 난 내가 해봐서 알아. 어제도요, 오늘 아침에 무슨 특강이 있어가지고 밤 늦게까지 하는데 밤 늦게까지 하는 작업이나 내가 이제 학습 자료는 오늘 내가 가지고 강의하다가 3군데 펑크 났잖아. 숫자가 틀렸어. 나는 늘 이제 숫자 틀린다고 요거도 먹는데 그치, 신림동 가서 강의했거든요. 5 곱하는 학생들. 선생님 계산 틀렸습니다. 야 임마 계산 틀린 건 알아서 바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처음 하는 사람들 그게 그쵸 오해가 되니까. 여러분 절대로 밤늦게까지 괜히 시간 보내지 말고 일찍 자고 일어나고 그 대신 매일 마지막은 이건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시간 수업 들었다. 그러면 여기다 메모하란 말이야. 요건 내가 수업 중에 뭔가 잘 이해가 안 됐다. 간단하게 써요. 그럼 자기가 인간인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요거 안 보겠어요? 그거 확인해서 가라. 그럼 재밌어요. 한 일주일만 한번 해봐봐. 내가 참 많이 이제 부탁을 하는데 하는 친구들은 행복해하죠. 왜? 내가 어디쯤 가고 있고 뭐가 지금 문제가 돼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다는 거 보람을 느낀다. 자기 칭찬거리가 되죠. 공부는 칭찬해야 되는데 오늘도 잘했다 너. 열심히 했다. 공부하는데 여러분 보고 너 잘하고 있어 칭찬해 주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엄마 아빠 말고는. 근데 엄마 아빠도 가끔 나도 우리 애들 보면 가끔 너 뭐 하는 짓이냐?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한다고 하더니 너 뭐 하는 짓이야? 그럼 큰 상처죠. 상처
그걸 벗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나를 칭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칭찬하려는데 빌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 하세요. 그럼 추진력이 생겨요. 자, 뭐 하자고요? 일단 이분들은 그냥 막 오면 돼. 와가지고서 이제 막 시작하면 되고, 이분들은 앞으로 개항할 때까지 정확히 분석하세요.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었다. 그 다음에 분석 행위해. 그 다음에 새 다이어리 만들어서 시작을 하자. 무조건 합격이야, 그러면. 합격 안 할 수가 있나요? 훌륭하잖아. 우리 선생님들 보기에도 박준희도 훌륭하고 우리 조 선생님 훌륭하고 이일 교수님은 더 훌륭하지. 아니 3명이 잡두리 해가면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그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우리 학원만 훌륭해요? 옆 학원 선생님들도 훌륭할 거다 이거요. 아 나는 이 학원은 도대체 안 맞아. 그럼 저 학원 가라 이거요. 그래서 거기 커리큘럼대로 열심히 하시면 된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경제학 얘기 조금만 얘기할게요. 경제학은 정말로 요거 잘 보내야 되죠. 예. 그래서 저는 1, 2월 달에 기본 이론 하고요. 요거 이어서 심화 이론해서 이론 정리 요거 끝날 거예요. 이론 정리를 끝이 내야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경제학은 이론이 많죠. 구석구석에. 올해 문제가 아주 쉽게 나왔어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또 보니까. 우리 학원에서 상반기에 공부하던 친구가 옆에 학원 갔다가 인사 왔는데 못 썼다는 거예요. 그럼 걔가 뭐 우리 학원에 오면 자서 그런 얘기 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 왜 그랬지? 하나하나 이제 물어보면 문제 쉬운 기본적인 문제였으나 소홀히 한 건지 아니면 공부할 때 자체가 정확히 안 해둔 건지. 조금 얘기해보면 최고 가격제 잉여 변화 문제가 나왔어요. 쿼터제 그림 그려가지고 잉여 변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 다음에 통화 정책에 있어서 화폐 수익이자 탄력도, 통화 수익이자 탄력도, 그 다음에 현재 가치 present value 투자 이론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올해 변별력이 있었던 것은 저축 이론이에요. 현재와 미래 소득으로 현재와 미래 소비할 때 효용 극대화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론에선 다 했는데 문제는 그림을 나왔죠. 그림을 해가지고 소득효과, 대체효과 구분하는 거. 요거를 내가 수업 중에 설마 이게 그림이 나겠냐. 근데 이게 나왔어. 근데 천만다행인 것은 이일 교수님이 보충 수업하면서 그거를 애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대. 오케이다. 그러면 틀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틀렸단 말이야.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요 문제, 올해 기출문제입니다. 동영상 시청하나 보시는 마찬가지고 올해 시험 봤던 문제 이거 완벽하게 답 썼나요? 나는 다 잘 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게 뭐 어디에서 문제일까요? 기본 이론 정리를 그렇죠. 좀 더 열심히 치밀하고 섬세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 목표는 2번에 걸쳐서 1, 2월, 3, 4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서비스 강좌 그런 성격이 되는데 기출문제 분석하려고 그래요. 우리 조영산 교수님이 나한테 이거를 이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네. 기출문제입니다. 분석을 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예. 이중호 교수님 원론책 같이 읽을 겸 해서 이걸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전에 요거 이론 수업 할 거거든요. 오후에 요거 할 건데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수업 오전에 듣고 오후에 또 들어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 아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오후 수업은 3시간만 할 거니까. 근데 요건 나중에 인강으로 들어도 되니까 기출문제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일단 1, 2월 그 다음에 이론 정리 이거를 그렇죠. 다이어리 만들어 가면서 정확하게 그렇죠. 그리고 경제학은 딴 거 없죠. 뭐 자기 서브노트 있어야 되죠. 자기 서브노트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일일이 다.
그래서 막 서브노트 만드시면서 요거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동영상 듣고 혼자 공부하겠다? 1월달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제일 가슴 아픈 게 우리들은 보면 알거든요. 동영상 수강 신청해서 들었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다 듣는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아, 경제에. 수강 신청해서. 20%가 안 돼요. 자, 농담입니다. 만나면 죽여버리고 싶어. 뭐냐, 너? 뭐야, 도대체? 아니, 그러면 중간에 강의 철회라도 하던가. 그치? 그러면서, 야, 결의라도 다 주고 내가 이번에는 안 되지만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내가 이러는 거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적극적인 분들은 그럴 일이 없는데, 그래서 동영상 듣지 말고 무조건 하고 나라. 근데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렇죠, 불리하죠. 와란 말이에요. 버스 타고 아침 9시까지 와. 수업 듣고 진도 나가는 거 현장에서 공부하시고 질문해야 될 거 아니야. 질문하고. 제 부탁은 요거요. 그래서 이왕 시작하는 건데 1, 2월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라. 단기야 1년 장기 계획도 물론 중요하지만 1, 2월을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낼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이론이 진행된다고 하니 전략적으로 잘 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올해 시작을 할 때 다 합격해버립시다. 합격하면 되잖아요. 우리 연간 수험생이 우리가, 그죠? 100명, 200명이다. 합격하잔 말이요. 왜 못해? 그래야 또 우리도 보람이고 여러분도 행복한 것이고, 그렇죠? 옆에 학원은 신경 쓸 거 없잖아. 걔들 합격하든지 말든지. 아, 걔들도 배려해서 우리가 반만 붙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는데, 절대로 동강 들어서 1, 2월, 3, 4월에 동강으로 수업 듣겠다는 사람 가능하면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으면 할지 모르지만 학원으로 오십시오. 그래야 추진력도 생기고 잘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앉아야 돼. 앉아야 진도도 확인하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모질게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야 합격해. 그렇죠? 그래야 합격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만 더 마지막 말씀드려, 사범대 출신 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특히 사범대 하시는 분들이 그 묘한 게 있어요. 다 안다고 생각하나 봐. 학교에서 4년 동안 배우고 이렇게 했으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씩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아, 이건 내가 했고, 뭐 그 전에 일 교수님이 책 읽어라 그러면 아, 이거 학교 때 읽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더라도 학교에서 다니면서 했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일부러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 들으시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이왕 시작하셨으면 필승 전략을 잘 세워서 올해 다 한번 합격하도록 하십시다. 우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